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김현배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며칠 뒤면 한 달이나 됩니다. 수많은 구조 인력이 투입됐지만 침몰 당일 구조된 사람들 외에는 안타깝게도, 아니 거짓말처럼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약 300명의 어린 넋들이 채꽃을 피우기도 전에 어른들 잘못으로 바다에 무척해 가슴이 미어집니다. 원인을 짚어보건대 자연재해가 아닌 완전한 인재이기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실망은 사고 뒤의 대처. 정부가 이처럼 허둥댈 줄은 미처 몰랐기에 고통은 좌절과 무력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대한민국 총리는 갑자기 사퇴를 발표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 탈선 사고가 발생했고 수백 명의 승객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격으로 스스로 지하철 문을 열고 살 길을 찾아 내달려야 했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많이 실망스러운 우리의 모습. 이제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기여할 바를 찾는 것이 어린 넋을 위로하는 길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만큼이나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비이상적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음이 이번 참사를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미 언론인 조광동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 선생은 세월호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부조리와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문제지만 그 같은 참사는 결국 한국 사회와 한국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발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선장, 선원, 정부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일부 국민과 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감정적 비판을 일삼는 언론에게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비이상적, 혼돈의 사회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조광동 선생은 적절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조 선생은 국민들이 지난달 말 오바마 대통령 방한 때 박근혜 대통령이 파란색 옷을 입었다고 시비를 거는 국민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부 장관이 사고 현장에서 컵 라면 먹는 것까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지 않았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낙제 수준의 논평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그 논평을 명색이 주류 언론이라는 매체가 인터넷 탑 뉴스로 올리는 것이 우리 언론의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실종되고 감정과 억지가 범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 선생은 이 비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패를 갈라 반대자는 무조건 미워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사사건건 증폭시키는 한국 사회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유가족들의 주장은 다른 누구의 말보다도 존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조 선생은 일부 유가족들의 주장이 너무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광동 선생은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고 대통령 조화를 내팽개치고 구조 작업이 느리다고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치는 모습은 격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최근 자신들의 보도 행태를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 어느 언론도 자신들이 옳다고만 우겼지 조선일보처럼 지난 보도들을 질보보면서 반성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창균 조선일보 부국장은 사건 초기 정부의 탑승자 숫자 발표가 오락가락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이 정부가 숫자나 제대로 못 헤아린다고 비판한 것은 잘못됐다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임을 안 내고 숨어서 탑승하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탑승자 한두 명의 숫자가 달라진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비난을 위한 비난, 그마저 너무 어처구니 없는 비난들이 난무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조선일보 및 주류 언론들은 사건 초기 구조위원들이 목숨을 건 수색에 나선 상황에서 승객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라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가 생방송에 나갔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너무나 우편항적, 극단적 발언으로 한국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낳고 있는 조갑재 씨의 말에서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4월 24일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에서 기자들이 2만 5천 명이나 되는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씨는 2만 5천 명 기자들이 세월호 같은 위험한 배가 운행하는 것을 몰랐던가? 정부 기관의 감시와 지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가? 해양수산부 출입 기자들은 반성할 점이 없는가? 인천항과 제주항을 담당하는 기자들은 세월호 같은 연안 여객선의 위험성을 몰랐던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조갑재 씨는 특히 한국의 기자들처럼 능력에 과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각 직종은 드물다며 사실에는 약하고 논평하는 주장과 감정만 전달하는 데 강한 것이 한국 언론의 병폐라고 강조했습니다. 살펴보면 조갑재 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신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언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언론의 정보를 맹신했고 그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고 언론과 다른 언론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사실에 기반을 두지 못한 결과들이 보도되어 국민들이 언론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은 부정부채가 만연되고 그것에 대해 여론마저 휩쓸려 잘못 선동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언론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봉준 변호사였습니다.